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주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주춤거리는 게 있었죠. 근데 지난주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의 반등을 하나둘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고용지표가 오히려 좀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 테이퍼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호재로 작용되면서 좀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향후의 시장 전망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국내 기업들의 이제 실적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좀 끝나가는 시점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 추정치를 상회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급격하게 2분기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왔던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좀 참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생쇼를 통해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이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있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더 네이처 홀딩스가 지금 오늘 장중에 현재 지금 8% 넘게 거의 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바로 한 번에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1차 목표까지 바로 터치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더 네이처 홀딩스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현재도 한 7.4%가량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의류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동안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움직이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소비주 쪽으로도 많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었는데, 그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전망도 좋고 실적도 실제로 잘 나왔었고요. 향후에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판권을 좀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해서 제가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오늘 신고가를 한번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근데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디즈니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에다가 지금 디즈니 매장에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의류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외 쪽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판매하다가 해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런 PER이 좀 높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업체는 현재 PER 한 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성장세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도 충분히 계속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편입한 종목 중에 SJ그룹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류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는, 오히려 소비가 회복되고 할수록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풍산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산홀딩스도 제가 이때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이제 음봉일 때 이제 편입을 하고서 실제로 최근 들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목표가에 터치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한 3%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풍산의 지분을 보유한 이런 지주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구리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주말간에도 이제 뉴스들 많이 체크하셨으면 아실 텐데, 구리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또 올라서 지금 톤당 1만 달러를 지금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산이라든지 뭐 이구산을 이렇게 구리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런 풍산 같은 경우에는 풍산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더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2차 목표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국철강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철강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철강도 마찬가지로 이 철강 관련된 이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 계속 오르죠. 그다음에 철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법을 조금 바꾸게 되면서 중국산 철근들이 이제 수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철강석이라든지 철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요. 한번 조금 이제 상승 좀 눌림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 철근 가격 상승 이런 거에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한번 1차 목표가 그 이상까지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소비재들의 흐름이 좋은데 거기 쪽에서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름이 좀 길어요. 지금 현재가가 23,750원이고요. 23,750원에 매수 편입하겠고 이름은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이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에서 거의 뭐 내용, 회사의 사업부를 거의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 그대로 피부 임상 연구를 하는 이런 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화장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의 이제 판매량은 점점 회복을 하고 있고 한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거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는 업체가 이런 P&K 임상 연구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가장 이제 점유율이 큰 1위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고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데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제 편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부부터 내용 모멘텀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 P&K 피부임상연구센터 굉장히 길죠.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효능 이게 인체 이제 실험을 말 그대로 대신해주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출시하기 전에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자료를 실제로 연구센터에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착해서 이제 제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꼭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거 피부 보습 시험, 주름 시험, 그다음 탄력 시험, 뭐 리프팅 시험 등등 미백 시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이 업체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이런 업체가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의 점유율은 국내에서 20% 정도로 1위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업체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죠.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요새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여성들이 이제 화장품 선택을 할 때 보면은 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기능입니다. 기능이 52% 정도로 제일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이 단순히 뭐 예전처럼 그냥 뭐 단순히 뭐 마케팅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능까지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면서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고 실제로 이 생산 규모도 보게 되면 연평균 한 14%가량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텐데 이 시장이 커지면은 무조건 이 임상연구센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1위 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최근에도 실제로 고객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공식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이 광고 마케팅 효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점점 이런 위탁 임상하는 내용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한테 이제 맡기는 위탁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 쪽.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뭐 중국 쪽에 화장품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짜 화장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게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도 화장품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화장품법을 개정을 했고 이게 이번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냐면 워낙 이제 뭐 가짜라든지 허위 광고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무조건 첨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상 과정들, 이런 임상이라기보다 이런 실험들을 무조건 거쳐야 되고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 수출을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실험, 연구 이제 피부에 기능이 있는지, 기능이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들을 앞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업체에서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임상연구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가 연구 이제 기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중국에다가 이제 기관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주문량을 더 같이 확보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쪽에서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안 경기 민감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런 소비주 쪽으로 조금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뭐냐면,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백신 이제 지재권 관련된 유예 얘기가 한번 좀 나왔었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일부가 조금 이제 의견 차는 있긴 하지만은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지재권을 좀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신 지재권이 좀 유예되고 나면은 소비가 더욱더 회복하고 경기가 더욱더 도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지금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 전반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도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돌아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서기는 동력이 하나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보복 소비, 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재 관련 종목들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의류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 막 이렇게 요즘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금 이야기하신 그 백신 면제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백신 면제가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또 올랐다면은 그게 또 잘못 또 상황이 나빠지면 또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또 요인이 또 될 수 있지는 않은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은 뭐 백신 지재권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논의를 한번 거치고 지금 다른 국가들에게 좀 그게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도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유럽 국가들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재 관련된 쪽은 기대감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뿐만 아니더라도 굳이 이제 이게 지재권이 그냥 단순히 요거는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업체의 실적 성장을 만들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실험 자체는 증가할 수 있고, 이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이런 그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 흐름으로서 좀 봐주시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좀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